안녕하십니까. 강찬 원장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걸 걱정하시냐면 이렇게 충치가 검은 게 조금만 보여도 막 안절부절 하거든요. 이제 다른 치과에서 요런 걸 갖다가 사진 찍고서 충치 심하다고 레진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서울대 교수님의 예를 보면 요거와 비슷한 거죠. 이거 정지우식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사진 안 보고 어떡해요 알아요. 그런데 사실 위에 충치가 이렇게 있어도요. 충치가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위에 충치가 생긴 것들은요. 그래서 충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약간 속까지, 상아질 속까지 썩어야 드디어 사진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충치를 치료하는데 알 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죠. 여기도 보면 크게 구멍까지 났어도 이 사진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게끔 나오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뭐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나요? 치과 선생님들은 그러면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변에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지 안 는지 기타 이렇게 크게 막 깨져 나간지 안 깨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표면이 이게 뭐가 젖은 캐러멜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정지우식이라고 해서 충치가 멈춘 겁니다. 꼭 치료할 필요가 없는 어레스티드라고 해서 이런 걸 치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행형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행형이라 무조건 치료하냐 그건 아니고요. 참조할 게 뭐냐면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거의 깊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조금 이제 찔러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찔렀을 때 괜찮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정지우식이라고 해서 전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금리도 하고 레진도 하자 그랬거든요. 이걸 이제 금리하자는 겁니다. 이거 금리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 울면서 살아야 되고 이걸 레진이나 금리를 하자 그랬다고 하면 정말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아냐면 사진으로만 아는 건 아니고요. 보다시피 사진은 멀쩡해 하거든요. 근데 이 뭐 충치도 이렇게 구멍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주변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파보면 충치가 심한 거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찌를 때 세게 찌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충치는 멈출 수도 있는 충치인데 오히려 세게 찌르면 여기를 파괴해가지고 충치가 오히려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위가 벌써 에나멜이라 겉에가 깨져 있고 아까 젖은 캐러멜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게 충치가 사진상으로 잘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바늘 같은 게 있거든요. 빼죽한 걸 갖다가 이렇게 찔러 보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힘을 안 줘도 이런 부위는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빼죽한 걸 통해서 이렇게 더럽나 안 되냐, 얼마 청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료하는 까맣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쑥 들어가 있어서 뭐 환자가 정말 양치질 선수가 와서 이걸 닦은다 해도 이게 양치질 선수가 닦아도 청소가 안 될 부위라면 예를 들어 레진 같은 경우로 조금만 때운다면 크게 많이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작은 충치를 갖다가 치료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저를 비판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교과서라든지 기사의 제목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충치를 갖다 10년 동안 열심히 양치질하고 지켜봤더니 시꺼멓게 변한 겁니다. 그럼 망한 거냐? 그게 아니고 정지우식이 돼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충치를 무조건 치료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충치가 안 좋겠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했다면 10년 후에 멈출 수 있는 충치를 치료하게 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물며 아까처럼 이렇게 점만 조그맣게 있는 충치가 보셨나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금으로 인레이를 한다거나 지르코니아 인레이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이 날까요? 이 치아를 보면 첫째는 주변에 어두운 것도 없고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쵸? 이런 것들은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쵸?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치아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찔러보는데 주의해서 찔러야 되고 이렇게 찔러보거나 이렇게 더럽냐 안 더럽냐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은 충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충치가 멈출 수 있는데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충치가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 파는 게 아니라 때우려면 최소 1mm 이상 아무리 우리가 양보한데도 1mm 즉 지름 1mm 원통을 갖다가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충치가 여기 조금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해. 그래서 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죠. 다음에 충치가 생기면 요 사이로 해서 이렇게 썩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빨리 썩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예를 봐도 여러분들 충치가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 아, 너무 옆에 보이는 게 짜증나요. 라고 해서 파버리게 되면 이 금리나 이런 걸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게 파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르코니아나 이런 것들도 지르코니아 인네이나 뭐 테세라나 이런 것도 인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부분 금리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뭐냐면 밑에 옆에 조금 충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파게 되면 일단 많이 파야 되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또 동시에 옆에 멀쩡한 이가 충치가 생길 확률이나 치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이 보듯이 뭐 30% 심지어는 조금 있는 놈,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치료할 확률이 이렇게 34%, 27%까지, 즉 50%까지 치료할 충치가 다시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건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 조금 있는데 치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57%, 그러니까 거의 심해질 확률이 훨씬 더 심해질 확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치가 있다고 치료하게 되면 자기 자신 말고도 옆에 있는 치아까지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레진을 이렇게 떼었다 했는데 옆에 충치가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옆에 또 충치가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치가 이렇게 조금 있다 걱정해서 떼우면 이렇게 떼우겠죠.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조그만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떼우게 되면 이걸 갖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떼우고 나면 다음에 또 옆에가 썩는다 그랬죠. 그럼 또 이만큼 파서 더 크게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씌워야 되고 씌운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갖다가 또 가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충치가 있으면 여러분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충치는 작은데 왜 많이 파요? 그런데 충치가 작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파보면 넓어지거든요. 또 이 상태에서 멈추면 또 환자들이 혼나요. 또 여기서 다시 충치가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깨끗이 파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끗한 부위까지 만들려면 아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이던 게 지금 굉장히 넓어진 게 보이시죠? 또 이렇게 떼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넓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를 이렇게 판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떼웠어요. 근데 이 안에 검은 게 뭐냐면 다시 충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할까요? 이제 금리로 이제 보통 금이나 도자기나 조금 넓은 걸로 이렇게 떼우게 되거든요. 인네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또 옆에 또 충치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그 이렇게 떼우고 나면 옆에 다시 이렇게 충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충치가 있다고 해서 레진으로 떼웠다고 끝! 그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또 할 일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넓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아까보다도 더 넓은 금리로 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금리를 하다 보면 또 옆에 이렇게 또 충치가 생겨요. 다시 깨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안에 충치가 심한 경우가 보이시죠? 충치가 이렇게 신경 가까이 이미 벌써 다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신경 치료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신경을 다 드러내고 메운 다음에 이제 메우면 이제 기둥을 만들어요. 여기 신경 치료하고 메운 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깎은 다음에 이렇게 금리나 이런 걸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죠. 금리나 지르코니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금리고 이게 이 색깔 나는 게 지르코니아죠. 신경 치료나 요즘 이제 보통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한 10여 년 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뿌리 끝에 뿌리가 너무 많이 썩어서 망가지거나 이 속이 막 너무 썩어서 이를 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경 치료를 아까 했기 때문에 보시면 뿌리 끝에 다시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깥으로는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바깥에 이렇게 부은 뾰루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 보통 이럴 경우에 10여 년이 썼을 때 기준을 하면 뭐 우리가 재신경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치근단 수술이라고 해서 요 끝에 이 뿌리를 잘라내고 여기 메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하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인 것을 보면은 임플란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10여 년이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사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나사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잇몸에다가 심어서 예를 들어서 3개가 빠졌다 그러면 3개를 심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 심고 나머지 없는 부위는 이렇게 가짜 치아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일 때 이렇게 하나를 심고요. 자, 이걸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찍게 되면 사진을 찍게 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3개이기 때문에 3개 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3개가 빠졌다 그러면 요거는 안 찍고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작은 걸 치료하면 안 되냐 하면 간단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이거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충치가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걸 걱정해서 하거나 치과에서 과잉 진료 때문에 이걸 권하기도 하거든요. 첫째는 구멍이 났는지를 봤는데 구멍이 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둡냐면 어둡지도 않고요. 아까 그 빼죽한 거 있죠. 그 빼죽한 걸 찍었을 때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안 봐요? 사진에는 아까 그랬죠. 사진으로는 아까 이렇게 봐더라도 심한 충치여도 보지 않고 충치가 이렇게 속까지 심해져야 보일 수 있다. 그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치료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아까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내용들이 왜 안 되는지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데, 첫째는 충치가 영원히 멈출 수도 있는데 치료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충치가 작더라도 많이 파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파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옆에 치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아는 이렇게 옆에 치아까지 위험해 빠져요. 치아의 우리 치과 치료의 특징이 뭔가요? 한번 치료를 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한번 조그만 거 떼우고 한 번 더 떼우고 다음에 또 신경치료 가까우면 씌우고 한 번 더 씌우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다시 하거나 안 되면 다시 또 임플란트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충치가 아무리 작게 보여도 실제로는 많이 파야 되고, 또 이렇게 구멍이 난 게 떼우면 또 충치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또 떼운데 옆에 이렇게 또 다시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떼운데 옆에 생기면 또 이렇게 넓게 파야 되고, 넓게 파면 또 썩으니까 또 신경치료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씌우게 되면 또 그 속으로 또 썩거나 뿌리가 썩고 또 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다시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생겨서 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했듯이 작은 충치인데 너무 걱정스럽고 또는 치과에서 이제 여러분들 속이고 이렇게 금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부위를 이렇게 인레이가 뭐냐면 요 부위를 갖다 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만약 치료받게 되면 아까 그러한 이유, 멈출 수 있는 충치를 치료하거나 또 보기보다 되게 많이 파야 되고 판 걸 또 바꿔야 되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빨리 가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떼우게 되면 건강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뿐더러 옆에 있는 치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 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누가 또 댓글을 다실 거예요. 야, 작은 충치 미리 치료 안 하면 나쁜 놈이다라고 제가 좀 허위 거짓 선동한다고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러긴 하는데, 이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댓글 보시면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다시 좀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얘기를 해주셔서 모르는 분이 있으면 배워서 우리 환자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작은 충치 때문에 미리 치료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말 되십시오.